전 세계적인 C19 감염증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기 대응 능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업계와 관련 기업들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양대 항공사가 C19 감염증의 충격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기록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은행에서 급전을 조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NA, 피치 에비에이션, 에어 저펜 등의 항공사를 계열사를 둔 ANA 홀딩스는 2020 회계연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5,100억엔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10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 ANA 홀딩스는 2019 회계연도엔 276억 5,500만엔의 순이익을 냈으나 금년도에는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창사 이후 가장 큰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4천억엔 규모의 대출을 받기로 은행과 특별 계약을 했다고 ANA 홀딩스는 설명했습니다. ANA 홀딩스는 연말까지 약 100명, 내년 봄까지 약 400명 이상의 사원을 계열사 외 기업에 정근시키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콜센터나 호텔 등에서 접수 및 기획 업무 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객 서비스 기술 향상이나 타기업 근무를 통한 노하우 획득 등을 거론했으나 경영이 악화한 가운데 격리 해고를 피하고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항공기 28대를 조기에 은퇴시키는 등 효율이 낮은 대형 항공기 등을 처분해 금년도 기준 보유 항공기를 애초 계획보다 31대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ANA 홀딩스는 중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저가 항공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고객 정보를 활용해 항공 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가타노 자카 시냐 ANA 홀딩스 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영 실적에 관해 매우 엄혹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온갖 수단을 써서 흑자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19 감염증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만큼 ANA 홀딩스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주력 항공사인 일본항공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0 회계연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300억엔 전후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항공은 2019 회계연도에는 534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처럼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이달 30일 실적 발표 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항공의 금년도 예상 손실은 니케이 측이 산출하는 시장 전망치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일본항공이 금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회사가 경영난으로 2010년 2월에 상장 폐지됐다가 2012년 재상장한 후 처음으로 연간 실적이 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C19 감염증으로 크게 위축된 항공기 수요가 국내선을 중심으로 차차 회복하고 있고 올해 3분기 적자 폭이 2분기보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하고 흑자로 반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진 일본항공은 은행권으로부터 수천억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산업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공산업의 여파가 관련 공급 업체에까지 퍼지면서 업계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인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 사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업계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초호기 납품이 6차례나 연기되고 C19 감염증 영향으로 항공기 산업이 격변하면서 판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개발을 둘러싼 혼란은 공급 업체와의 관계에도 먹구름이 몰아치면서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개발비로 쏟아 부으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자회사인 미쓰비시 항공기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공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ANA 홀딩스나 일본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로부터 300대를 수주했는데 일본 항공업계마저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항공업계 불황에 이어 지금까지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던 에너지 부문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00억엔 규모의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줬던 에너지 사업이
탈탄소화의 흐름으로 석탄 화력 발전에 역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이미 수소 관련 에너지 사업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화력 발전을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고 이것이 가시밭길을 자초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항공기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 사업이 핵심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과 함께 거대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구상은 좌절되었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협력하던 하청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이어지면서 협력업체 간부들은 양상 계획이 중단된 시점이어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싸늘한 반응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미쓰비시 항공기 설립 이후 일본 중부 지구를 중심으로 금속 가공 공장들은 관련 수요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고가의 제어 가공기를 앞다투어 도입한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호기의 인도 계획은 6차례나 연기되었고 더군다나 앞으로의 계획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가공공장 사장들은 설비의 감가 상각만 진행되고 있다며 쓴웃음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단가가 너무 싸서 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의 사실상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자동차 산업 다음가는 제2의 축으로 키우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공우주 산업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쓰비시 중공업과 손을 잡고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아이치현은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의 양산공장 공간 확보와 국토교통성의 TC 담당 부분 유치 등 항공우주 산업 진흥에 약 200억엔을 투자해왔습니다. 일본은 중부지역의 항공우주 산업은 연간 8천억엔의 사업 규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양대 항공사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항공기 사업까지 자초되면서 일본 제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항공사들은 최악의 C19 감염증 상황에서도 전 세계 항공업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위기 극복 능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 항공업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공 화물로 보릿고개를 버티며 수익을 창출해내는 모습은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항공사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데요. C19 감염증 여파가 지나간 이후엔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항공시장이 재편되면 살아남는 상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합니다. 여기에 백신 및 의료 물품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자격 인증까지 받은 한국의 항공사들은 더욱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C19 감염증 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위기 대응 능력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